코로나 사태 이후로 헬. 대관절 월드 대관절인 오늘의 싹둑 대상은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싹둑하기 앞서서 소상공인이 뭘까요?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 어떠한 질문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서 확실하게 할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모두 갖춰야 됩니다. 일부만 갖추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10명이다. 10명이 넘으면 소상공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싹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일단 홈페이지에서 따져볼게요. 정책자 교육, 컨설팅, 상권 정보 안내, 연구, 프랜차이즈, 고용보험료 지원, 100년 가게, 희망 리턴 패키지, 중소슈퍼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소공인 지원, 청년 상인 육성, 특성화 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등이 있습니다. 딱 이건 느낌 오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입니다. 중뱅기는 이제 부처가 격상되면서 조금 더 파워가 세지긴 했는데 그 아래 총 몇 개지 공공기관이 있는데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이름으로 내건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포지션은 준정부 기관이다. 늘 말하죠. 공공기관은 중앙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 중뱅기도 다룰 참 재밌는 기관들이 많은데 공영 홈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게 공공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사기업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이거 기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에 있다가 세종으로 옮기면서 좀 더 파워가 센 기관. 무엇보다 좀 재밌는 건 기술보증기금이 누가 보면은 꼭 금융위원회 산하일 것 같은데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죠. 근데 여기는 중뱅기 산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는지 늘 법률을 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연역을 한번 봐요. 99년도에는 이제 지방 중소기업 진행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렇게 시작을 했으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면서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됐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진흥원과 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이러저래 여러분 2014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제 발족을 했고요. 당시에는 520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680명으로 인원이 거의 7년 새 160명이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기관이 통합할 때는 늘 A기관과 B기관의 서로의 그 직원들 간에 좀 갈등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잘 자리 잡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법률이 근거가 돼 있다. 법률은 좀 이따 바로 보겠다. 그리고 15년도부터 이제 기금 신설해서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비전 모른 척 하면 안 되죠. 흔한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다. 늘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함께 한다. 경제를 활짝 한다. 시장 소상공인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줄게. 그런 느낌으로다가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총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라고 딱 분류하면 대충 추산할 때 공단에서는 14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이 정도 수치를 얘기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법률에 의해 근거가 된 거 탄탄하다고 대관절 월드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6항을 한번 보시면 코트라법에 따른 코트라 등 관련 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법에 기재되는 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코트라에 도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기관을 파악할 때 가장 최근 이슈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겠어. 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날 여기저기. 근데 특히나 여기는 가장 바쁜 기관 중 하나는 언제 거의 1년 반인데 계속 지원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를 하는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 오늘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로 좀 보시면 맨날 대기업들 힘들다 이러는데 어쨌든 시장경제가 받쳐주는 건 전통시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에 맞는 활성금도 나오는 건 정책 자금. 요거를 이제 금융적 파트에서 이따 공고 보시면 금융 전문가를 많이 뽑아요. 또한 소상공인을 첫 창업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생애주기 지원, 창업부터 성장, 재입, 폐업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권 분석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보시면 세개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포메이션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쪽 업종을 많이 뽑는 우리 좀 실생활에 와닿는 사업 싹둑 해볼게요. 형님들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상품 옛날보다 훨씬 더 좀 활성화가 되긴 했어요. 페이커나 티머니페이 조금 좀 익숙하죠. 그래서 아직 그 메인은행은 없어. 아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온누리 상품권도 모바일로 쓸 수 있고 내가 창업을 하려는데 이제 창업 관련된 지원기관 많으면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여러 개 하고 그런 공단에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부 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이렉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더 지원해준다. 이제 좀 생애주기의 마지막이죠.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 단계도 지원해주고 사업 정리도 그냥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 게 참 많아. 정산할 게 많고 폐업 이후에도 어떻게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장려수당 이런 거를 너무 또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별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상세대 많이 참고하겠다.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늘 선진국 과세 원래 이런 핑계로 옛날에 출장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출장을 못 가서 출장비가 많이
뒤졌다고 합니다. 현금 보조금을 많이 해주고 일본은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프랑스는 뭐 세제 지원, 독일도 현금 지원 이런 식으로 다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살포가 대다수 지원 방책이다. 세부적인 좀 실상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가보면 가맹물 이거는 이제 꾸준히 올라오시는 편인데 하나 눌러보면은 약간 최근 건데 그 가맹물마다 동네가 다르겠죠. 또한 이걸 절대 다 알 수가 없어. 못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갑시다. 그래야지 면접 가서도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진짜 관심 있는 애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뭐 빅데이터 세세적으로 알고 싶다 이러면 각 여기 소상공인 희망센터 지역별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들 본사에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엄청 도움됩니다. 형님들 누누이만 하는 것보다 조직도를 봐라. 조직도를 보면은 그 기관이 보인다. 자 여기 위에 우리랑 늘 관계없는 거 저기 빼시고 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이런 것도 빼세요. 여기서부터 이런 게 실제로 내가 일을 그런 부서 디지털 혁신부 여기는 아까 디지털 전환 DT 이게 아주 핵심이기로 금융사업본부는 뭐 여신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운영을 하겠죠. 소상공인본부 여기는 이제 보니까 창업이 있고 재기가 있고 희망 리턴 패키지 창업사관학교 뭐 이런 거겠죠. 시장상권본부는 방금만 그런 가맹물 보면 각 지역별로 상권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상권 은유리 상품권 이런 데 하는 거겠죠. 상생력본부는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막 그런 콜센터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문의가 오면 아무래도 요청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누르는 게 우측에 이렇게 퀵 메뉴 이렇게 해놨어.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런 거 외에는 자소서에 별로 쓰지 마세요. 사회적 가치 활동 이런 거 포인트 잡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번 공고가 싹둑하게 지금 이제 공고랑 더하기 연봉 볼 겁니다. 정규직 이 정도면은 많이 뽑는 거죠. 94명 엄청 많이 뽑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무잖아. 일반직 기준 한마디로 실제로 67명 전산 우리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이끌 형들은 10명을 뽑는 여기는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경력직도 5명 뽑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산 공공기관이라도 전산이 늘 이직이 많이 있거든요. 금융 전문 이제 심사역이라 해서 뭐 채권이나 여신 이런 걸 전문가들을 뽑는 건데 경력이 13년이래요. 조금 수상합니다. 하필 딱 13년이래. 10년도 아니고 좀 냄새 나죠. 우리는 이제 67명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으면 연 3,100만원 수준이다. 세전이다. 근데 늘 말하는 거는 대졸 기준 초에 경력 없이 아무 무경력으로 기준으로 3,100 세전인데 100으로 예산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3,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포인트죠. 순환 근무 시행 중이다. 본사 대전이거든. 근데 향후 인사 이동 시 타 지역 근무 각오하라. 여기 센터가 상당히 많아. 여기 보시면 지금 지역본부가 여기 밑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일하게 될지 미래는 잘 모른다는 거. 그러나 내가 정말 소상공인의 뜻이 있고 시장의 뜻이 있다면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전 토박이 분들은 일단은 써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현 상시 종업원수 기준으로 680명 직원 평균 보수액 초봉보다 평균 보수액을 가지고 1인당 평균 보수액 어디 봅시다. 4,900이네요. 평균 보수액이 솔직히 말하면 높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폭이 크진 않다고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후기 봅니다. 후기 보고 대관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렇게 후기를 초심을 잃지 않고 후기를 넣는 리뷰로 가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요. 체계가 없는 다들 그렇죠. 공기업 그게 끝. 깔끔하네요. 복지가 좋습니다. 무급휴가도 눈치 안 본다. 월급도 장점이 이 정도면 훌륭한데 책임 어딜 가나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괜찮은 그냥 적정한 평범한 회사. 아주 완전 최근 후기입니다. 단시간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수평적인 거 좋네요. 라고 알고 지원해야 돼요. 알고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제 솔직한 평이 나오죠. 한 줄 평. 한 줄로 적기가 힘들 정도로 단점이 많아요. 그래도 하여튼 공통된 장점은 연차를 눈치 안 본대. 자꾸 칼퇴한데 이거 자체로는 일단은 상당히 좋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제 단점이 시작됐죠. 업무가 심각할 정도로 야근을 하고 민원인이 줄을 서 9시부터 6시까지 굉장한 압박을 받는다. 쌍욕을 듣는다. 요게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할 것 같습니다. 쌍욕 그리고 대면 비대면 욕은 기본 베이스다. 민원 많은 곳 가면은 늘 마상을 입어요. 그러나 공공기관 준비하면서 어떻게 민원이 어떻게 없겠어. 대충 넘어갑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왜 중기부사나 공단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4점 이거는 아주 만족도가 높으신 분의 후기를 갖고 왔어요. 대관절은 균형감을 유지하니까 한 가지 업무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 되는 역동성. 공공기관에 잘 없는 게 역동성인데 역동성이 있네요. 코로나로 기관이 유명해졌다. 민원 더 많아졌다. 애매하죠. 민원이 역시 끊이지 않고 어쨌든 분위기는 늘 좋은 사업 예산만 커지고 실제로 인력은 잘 늘지 않았. 분위기는 진짜 좀 수평적인 것 같아. 마지막 후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헬. 근데 부처에 떠넘기는 어느 공공기관 다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몰빵되어 있고 정부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직원들의 민원에 대응해 업무를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씁쓸합니다. 현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코로나가 아니었어 정도 헬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 대관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해서 싹둑 해보았고요. 적인 분석 꾸준히 올릴 테니 구독, 좋아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